아크 탄젠트의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 탄젠트를 정의하는데요. 앞서 아크 사인과 아크 코사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면은 아크 탄젠트를 이해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아크 탄젠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탄젠트의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탄젠트의 그래프를 연두색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탄젠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2분의 홀수비의 파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잘 정의된 함수가 바로 탄젠트 함수입니다. 탄젠트는 2분의 홀수비의 파이를 제외한 2분의 홀수비의 파이. 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2분의 3파이 등등등, 여기는 파이고요. 이렇게 2분의 홀수비의 파이를 제외한 2분의 홀수비의 파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데나 수평선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x에 대해서 y값이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다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탄젠트 함수는요, 이 탄젠트가 정의되는 정역 범위 안에서 1대1 대응이 되지 않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역을 축소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말이 없다면 우리는 이 범위로 정역을 축소시키려고 합니다. 바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 작은 범위로 축소시켜서 본다면 이 범위 안에서 그래프를 더 칠해서 볼게요. 바로 이렇게 파란색 실선으로 다시 그려놓은 이 그래프는 분명히 이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되고요. 보다시피 순증가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범위로 제한을 둔다면 제한된 이 범위 안에서 순증가니까 1대1 대응이 됩니다. 치역은 전실수 범위고요. 정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플러스 2분의 파입니다. 그리고 y는 이퀄 x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y 이퀄 x하고 탄젠트 함수는요, 원점에서만 만납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우리가 평균값 정리 단원에서 증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림이 이렇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y 이퀄 x하고 아크 탄젠트는 원점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역함수는 y 이퀄 x라는 직선의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y 이퀄 x라는 직선의 대칭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함수의 정역은 역함수의 치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 이 그래프를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완만한 S자 모양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 아크 탄젠트는요, 뒤에 가서 극한을 다룰 때 많이 활용되는 함수예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이 함수가 바로 y는 이퀄 아크 탄젠트 x입니다. 보다시피 이 함수의 정역은 전실수 범위입니다. 정역은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전실수 범위가 되고요. 그리고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범위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만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고요. 극한을 다룰 때 많이 사용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x가 플러스만 들어가면 쭉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아크 탄젠트는 두 개의 수평 정근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y 이퀄 2분의 파이, 또 하나는 y 이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두 개의 수평 정근선을 갖고 있고요. 앞서 다뤘던 아크 사인과 아크 코사인의 그래프하고는 다르게 연속함수입니다. 끊어진 데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범위 내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정역을 요 범위가 아니라 요 범위로 잡든지 또는 이 범위로 잡든지 그건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걸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는 특별한 말이 없다면 그냥 아크 탄젠트하고 치역의 범위를 언급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이 그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도 설명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크 탄젠트 x에서 탄젠트를 취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것이 x가 되겠죠. 이때 x는 전실수 범위입니다. 왜냐하면 아크 탄젠트가 전실수 범위에서 잘 정의되어 있으니까요.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탄젠트 x에서 아크 탄젠트를 해서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오려면 이 탄젠트 x는 이 범위로 제한이 되어 있었어야 돼요. 이건 앞에서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설명한 것처럼
자, 탄젠트를 할 때요. 이 거꾸로 하는 것이 이제 아크 탄젠트예요. 자, 이제 x의 범위를 여기 제한을 뒀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플러스 2분의 파이로, 플러스 2분의 파이로 제한을 둬야지만이 얘는 전실수 범위로 다 가요. 이 안에 있는 게 일로 가요. 가서 일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으로 다시 되돌아오려면은 탄젠트의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축소시켰던 범위 안에서만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x값 여기가 x였을 때 이 범위를 제한됐을 때 갔다가 거꾸로 되돌아오려면 일로 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오려면은 이 x의 범위를 제한을 뒀어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예요. 또는 이 범위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했었죠.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3파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표적으로 무수히 많으니까 그냥 하나만 표시한 거예요. 얘는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성립하지만 얘는 이 범위 안에서 성립한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이제 우리는 아크 코탄젠트 함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크 코탄젠트를 만들려면은 먼저 코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코탄젠트 함수는 사인분의 코사인인데요. 코탄젠트 함수는 다음 같은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코탄젠트가 정의 자체가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약속되어 있잖아요. 자, 이제 사인 함수는 정수배 파일 때 0이 되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니까 0, 파이, 2파이 이런 데서는 함수가 정의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 자, 그런데 코사인은 2분의 홀수배 파이에서 0이 나와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거 뜰 때 0이 나와요. 그래서 자, 분모는 0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인 2분의 파이 1이니까. 근데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니까 2분의 파일 때는 0을 지납니다. 2분의 3파일 때도 0을 지나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일 때도 0을 지납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프 윤곽을 그려본다면은 이제 극한은 이제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를 잘 관찰해 보면 x의 0의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는 코사인은 1에 가까워지지만 사인은 0에 가까워져서 무한수 혁수니까 무한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프 윤곽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가 바로 코탄젠트 x의 그래프입니다. 얘도 보다시피 정수의 파이를 제한 나머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잘 정의된 함수인데요. 그러나 이 함수의 정역 안에서 수평선을 아무데나 그려보면 무수히 많은 x값들에 대해서 y값이 하나가 대응되죠. 그래서 다대1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 함수 자체의 정역 안에서는 1대1 대응이 되지 않으니까 정역을 축소시켜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역을 축소시키는데요. 보다시피 특별한 말이 없다면 0부터 파이로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0부터 파이로 제한을 둘 생각입니다. 자, 이 범위로 제한을 두게 되면은 순감수함수니까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제 특별한 말이 없다면 이 범위를 제한을 시켜서 y = x라는 직선의 대칭이 되는 그래프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 함수의 정역은 역함수의 치역으로 갑니다. 0부터 파이, 이 함수의 치역은 정역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y = x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대칭을 하니까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그래프 윤곽은 보라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예요. 자, 이 보라색 실선의 그래프가 바로 아크 코탄젠트 x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정역은 전실수 범위고 그 다음에 치역은 0과 파이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 책을 참고하다 보면 저자마다 정역을 잡을 때 조금 다르게 잡는 저자분들도 있습니다. 즉 어떤 저자는 보통 이 범위로 잡는 게 거의 대부분의 책에서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다음같이 정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일부 책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참고하는 책을 볼 때, 이건 왜 선생님이 설명한 거랑 다르게 되어 있지라고 한다면 그렇게 잡을 수도 있다. 즉, 그 책 안에서 그렇게 잡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 뿐이고요. 특별한 말이 없다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즉, 어떻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냐면은 0보다 크고 2분의 8보다 작게 잡아서 요 주황색 실선의 그래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8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이 노란색 실선을 잡아요. 이렇게 잡는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자, 이제 정역이 마이너스 2분의 8보다 크고 플러스 2분의 8보다 작거났습니다. 어떨 때는 여기를 집어넣고 여기 안 집어넣는 저자도 있어요. 그럼 이제 y = x라면 이 그래프가 끊어져서 그려지죠. 그렇게 선택하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책에서는 다 이렇게 잡으니까요. 특별한 말이 없다면 이 그림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잡아도 된다는 것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다시피 이제 요 2분의 파이를 여기다 넣고 여기는 안 넣는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크 코탄젠트 그래프. 우리는 이제 이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다면 치역은 2분의 파이,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은 이 함수를 우리는 선택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크 코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크 탄젠트에서 이게 성립하듯이 아크 코탄젠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 말이 없다면 이 식은 아크 코탄젠트가 이 그래프가 다루기 좋아요. 왜냐하면 전실수 범위에서 다 성립하니까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탄젠트 x, 그 다음에 아크 코탄젠트가 x가 되는 것은 바로 0과 파이로 제한을 뒀을 때 이렇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끊어서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잡는 게 여러 가지로 편해요. 구간을 나누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만 이게 성립하고 이 범위 안에서 성립한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강조하죠. 0과 파이가 아니라도 파이하고 2파이 또는 마이너스 파이하고 0이라고 잡아도 이게 성립합니다.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다음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는 것을 앞에서 아크 사인 더하기 아크 코사인이 2분의 파이가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크 탄젠트하고 아크 코탄젠트의 합이 2분의 파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크 탄젠트하고 아크 코탄젠트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아크 탄젠트 x의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아크 코탄젠트 그래프도 역시 그려놓도록 할게요. 아크 코탄젠트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여기가 플러스 2분의 파이 레디안이고요. 여기 0입니다. 여기 0이고 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 코탄젠트 그래프의 개형. 자, 노란색 실선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여기가 2분의 파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바로 아크 코탄젠트 x의 그래프입니다. 위는 아크 탄젠트고요. 자, 이제 우리는 얘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는 곧 다시 말해서 얘네들을 한줄로 넘기면 아크 탄젠트 x 더하기 아크 코탄젠트 x가 역시 2분의 파이라는 것을 보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얘도 경우잇을 나눠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x가 0이면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아크 탄젠트 제로는 제로죠. 그리고 아크 코탄젠트 제로는 2분의 파이죠.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2분의 파이라서 이거이므로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자, x가 여기는 이제 극한도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함수가 전실수범위에서 정의되니까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이건 이제 극한의 개념이고요. 우리 요 파트 2 우리가 미분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한없이 2분의 파이가 가까워지죠. 그런데 얘는 x가 무한대로 가면 0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역시 2분의 파이가 되니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직 극한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이제 요 다음 파트 2에서 미분편에서 배우니까요. 지금 이제 가볍게 보세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이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가죠.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가는데 여기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파이로 갑니다. 파이로 가죠. 그래서 이 아크 코탄젠트도 아크 탄젠트와 마찬가지로 수평정근선이 두 개가 있어요. 0하고 파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수평정근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파이로 가니까 계산해보니까 2분의 파이가 돼서 역시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x가 양수일 때를 생각해 봅니다. x가 양수일 때, 즉 우리는 아크 탄젠트 x를 알파 그리고 아크 코탄젠트 x를 베타로 놓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다 각각 탄젠트, 코탄젠트를 합성하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탄젠트를 합성하죠. 여기는 코탄젠트를 합성하면 좌변은 x가 되고 여기는 탄젠트 알파가 됩니다. 근데 여기도 코탄젠트를 합성하게 되면은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코탄젠트 베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알파는 x가 여기 양수일 때요. 여기가 x가 여기 있을 때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요. 알파가. 이거니까 예각 범위 안에 있고요. 자, 같은 위치에 여기에 x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여기가 베타 되죠. 베타도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얘도 예각이고 얘도 예각이니까 직각삼각형에 삼각비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알파 하면은 탄젠트니까 밑변분의 높이.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밑변은 1, 높이를 x라 보면 되죠. 그럼 피터로 정리 써서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이 같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각비를 적용하도록 하죠. 자, 이제 여기가 예각 베타라면은 코탄젠트는 높이분의 밑변이니까 여기 1, x라 보면 되죠. 가장 간단한 삼각비를 적용한 거니까요. 여기는 피터로 정리 써서 루트 1 플러스 x의 조이와 같이 됩니다. 두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와 빗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합동입니다. 1과 루트 사이가 알파라면 여기도 1과 루트 사이가 알파가 돼야 되고 합동이니까요. x하고 루트 사이가 베타라면 x하고 루트 사이가 베타. 그래서 어느 그림이든 간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8에 대한이 맞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결과는 이제 x가 음수일 때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0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그냥 얘랑 똑같이 기호를 쓸까요? 그냥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씁시다. x가 음수일 때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알파 더하기 베타 이 식에다가 여러분들이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주어진 식에서 이 식에다가 이제 코탄젠트를 합성을 해도 되는데요. 탄젠트를 합성해도 되고요. 이제 탄젠트를 한번 합성을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아니면은 삼각함수 사인을 합성해도 돼요. 꼭 탄젠트가 아니라도 됩니다. 여기다 사인을 합성하고 뭐 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신 코프 코신이잖아요. 코신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했을 때요. 자, 이거는 이제 x가 여기에 있을 때는 이제 알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하고 0 사이에 있으니까 이건 4사분면각이에요. 4사분면각이에요. 4사분면각이기 때문에 4사분면에서 나타난 값, 여기가 이제 알파라 놨을 때 탄젠트 알파 값, 탄젠트 알파는 x잖아요. 이 x가 음수예요. 왜냐하면 4사분면에서는 탄젠트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만 양수고 4사분면에서 음수잖아요. 그걸 감안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x가 여기 있을 때입니다. x가 여기 있어요. 같은 위치에 여기쯤에 있을 때는 자, 보다시피 2분의 파이 파이 사이에 이게 베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베타로 했을 때 코탄젠트 베타 이퀄 x죠. 자, 이제 그런데 이거 2사분면각이거든요. 이건 2사분면각이에요. 2사분면에서는 당연히 코탄젠트는 탄젠트 역수이기 때문에 탄젠트 부호하고 같아요. 그래서 2사분면에서 이 x도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알파는 4사분면각이고 그리고 베타는 2사분면각이에요. 자, 그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도형을 잘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얘네들도 똑같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형을 놓고 잘 보세요. 이 탄젠트가 x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4사분면각이니까 이렇게 삼각형 그림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탄젠트는 밑변분의 x좌표분의 y좌표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4사분면의 위치니까 자, 여기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알파 여기 있어요. 알파가. 자, 알파 여기 있는데 그러면 요점의 좌표가 x좌표가 있고 y좌표가 있을 때 탄젠트는 원래 정의가 x좌표분의 y좌표예요. x좌표를 만약에 1로 본다면 y좌표는 x가 돼야 되죠. 이게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거 보다시피 x는 음수예요. 왜냐하면 y좌표가 이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음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요 길이는 마이너스 x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피터로 정리 써서 빗변의 길이는 루트 1 플러스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죠. 이거 다시 계산하니까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이에요. 자, 이제 그럼 빗변의 길이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 알파가 보다시피 4사분면각일 때 이와 같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다 똑같이 계산합니다. 그대로 계산합니다. 사인 알파는 자, 사인 알파는 자, 이걸 그대로 계산합니다. 자, 이제 요거 분의 보다시피 사인의 정의는 자, r분의 이게 r이잖아요. r분의 y좌표예요. 그러니까 루트분의 x예요. 사인 알파는 요 위에다 쓰겠습니다.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x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알파도 마찬가지예요. 코사인은
R분의 사인은 R분의 Y좌표, R분의 Y좌표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R분의 X좌표예요. 요거는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베타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자, 베타는 2, 3면 각이죠. 2, 3면이니까 여기다 그리면 여기다 따로 그리겠습니다. 자, 베타가 여기 있어요. 베타가 2, 3면 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코탄젠트니까, 코탄젠트는 탄젠트 역수예요. 탄젠트 역수니까 결과적으로 탄젠트 역수니까 높이분의 밑변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1로 보고 이제 여기가 x였다고 한다면 요점의 좌표는, 자, 이제 x 좌표, y 좌표 1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탄젠트 베타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지만 코탄젠트는 높이분의 밑변이니까, 자, 이제 이게 높이분의 밑변, 높이를 1로 보고 밑변을 x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 좌표가 지금 보다시피 이게 y축 왼쪽에 있으니까 이 좌표는 음수예요. 이거 음수입니다. 여기 음수라 써놨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요 변의 길이는 삼각비를 적용할 때 마이너스 x라 쓴다면 피터로 정리 쓰면 루트 1 플러스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역시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이 되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요걸 가지고서 또 따로따로 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코사인 베타 2, 3면에서 코사인은 음수예요. 코사인은 음수입니다. 코사인은 코사인의 정의가 R분의 그 다음에 X좌표예요. X좌표 X예요. R 이거고 X좌표예요. R분의 X예요. R분의 X좌표. 그 다음에 사인 베타를 계산합니다. 이 그림에서 사인 베타는 R분의 Y좌표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루트니까 1 플러스 X의 제곱이고요. XX인데 X의 제곱이에요. 근데 X가 음수이지만 제곱하니까 양수가 됐어요. 플러스 루트 곱하니까 1 플러스 X의 제곱, 1 곱하니까 1이에요. 그래서 이거 통분하니까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더하기 X의 제곱. 약분하면 1이 나오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1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잘 보세요. 우리는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값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잖아요. 얘를 알파로 보고 얘를 베타로 봤는데요. 보다시피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파에서 0 사이에 있습니다. 요 좀 지우고 여기다 다시 그려볼게요. 이때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0 사이에 있고, 베타는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2분의 파이하고 파이 사이에 있었어요. 이걸 더한 값이 지금 얼마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계산해 본 결과 이거 더하니까 0이고 이거 더하니까 파이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0과 파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0과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을 쭉 계산해서 사인을 계산하니까 1이 나왔잖아요. 그럼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파이에 대한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경우든 간에 다 계산해도 얘도 역시 2분의 파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크 탄젠트, 아크 코탄젠트 전 실수 범위 내에서 이 두 개를 더한 값은 항상 2분의 파입니다. 자세하게 증명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결과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도형만으로 이해를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책에는 그냥 간결하게 도형을 그려놨을 뿐입니다. 도형을 반드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아크 시컨트하고 그리고 아크 코시컨트의 역함수들을 시컨트 역함수 아크 시컨트 그리고 코시컨트 역함수 아크 코시컨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질이 있는지도 역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y는 이퀄 시컨트 x의 그래프의 개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로 약속된 함수예요. 그래서 코사인의 그래프를 알고 있어야 시컨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자, 0과 1,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가 플러스 2분의 파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코사인의 그래프를 노란색 실선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모양입니다. 코사인의 그래프를. 자, 이 노란색 실선의 그래프가 코사인 x고요. 이 코사인 x에 대해서 역수를 취하는 것이 시컨트예요. 그래서 뒤집어 놓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되냐면요. 자, 이 시컨트 x가 정의 자체가 코사인 x의 역수이기 때문에 코사인은 2분의 홀수의 파이에서 0이 나오거든요. 분모 0이 되면 불능이잖아요.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에서 함수 정의 안 되어 있습니다. 분모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무한수 역수니까 무한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무한대로 갑니다. 원래 함수 코사인이 우함수이기 때문에 역수를 취한 함수도 우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0일 때 1을 지나죠? 1의 역수를 취해봤자니까 1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쪽은 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계속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이 파란색 실선의 그래프가 시컨트입니다.
이제 이 시컨트에다가 수평선을 이쪽에다 긋든 이쪽에다 긋든 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수히 많은 x값에 대해서 y가 하나가 대응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다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정역을 축소시켜야만이 역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축소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다면 이 범위로 제한을 둬보도록 하죠.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는 정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파이까지. 자, 요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요 범위로 제한을 뒀을 때 그 범위 안에서 그래프를 덧칠해서 그리면은 요 빨간색 모양이거든요. 자, 이렇게. 요런 식으로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 범위 안에서 치역의 범위를 변화시키지 않았죠. 치역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로 되어 있거든요. 요 보라색 범위로 제한을 두면은 이 범위 안에서 분명히 얘네들은 순중감수가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돼서 역함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역함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y는 이퀄 x라는 직선에 대칭인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y는 이퀄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면은 원래함수의 정역은 역함수의 치역으로 가죠. 0,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가 됐고요. 원래함수의 치역, 이렇게 되는 치역,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이런 치역은 이제 역함수에는 정역으로 바뀝니다. 자, 이제 그러면 y, x라는 직선의 대칭을 그려보니까 그 그래프의 윤곽을 노란색 실선을 그려보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노란색 실선의 그래프가 바로 y는 이퀄 아크 시컨트 x의 그래프입니다. 이 함수는 특이하게도 정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정역은 x의 범위가 x가 1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걸 그냥 한꺼번에 표시한다면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의 범위는 치역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0보다 크고 치역은 0보다 크고 2분의 8을 넘지 못하거나 또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파이를 넘지 못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0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y는 2분의 파이가 아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뭐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표시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되어 있는 함수예요. 자, 이제 요게 아크 시컨트 x의 그래프입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책에서는 저자분이 여기로 잡지 않고 여기로 잡을 때가 있어요. 즉 0보다 크고 2분의 8보다 작은 것은 맞는데요. 여기를 선택하지 않고 여기를 선택해서 이 오른쪽의 그래프를 그려서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 노란색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는 것은 나중에 이제 삼각전 할 때 사용합니다. 이제 그렇게 잡아도 무방합니다. 근데 우리 그래프의 간결성이라든가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요 범위로 제한을 둬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그리고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시컨트 x의 역함수를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코시컨트 x의 역함수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잖아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그려보고 역수를 취한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사인 그래프를 노란색 실선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 1, 마이너스 1, 0, 여기 2분의 파이, 파이인데요. 이 노란색 실선이 사인 그래프입니다. 근데 사인을 뒤집어놓은 함수가 바로 코시컨트거든요. 코시컨트 그래프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비슷해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코시컨트 x예요. 즉 사인의 역수입니다. 사인은 정수의 파이에서 0이 나오거든요. 분모하게 되면 불능이니까 모든 정수의 파이에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x가 파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0으로 가죠. 무한수 역수니까 무한대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삼각선의 그래프 개형 때문에 충분히 반비례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분의 파일 때 이게 1이 나오니까 1의 역수를 취하면 1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얘도 수평선을 그어보면 여기도 계속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x값들에 대해서 y가 하나가 대응되는 다대1 대응이라서 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 범위 안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역을 축소시켜야만 하는데요. 정역을 축소시킬 때 특별한 말이 없다면 여기도 이 범위로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즉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 0은 안 들어가고요. 그 이 범위로 제한을 둔다면은 그때 시컨트 그래프는 요 주황색으로 덧칠한 요 모양이 나옵니다.
이 그래프는 분명히 이 범위 안에서 순감수함수니까 1대1 되고요. y = x라는 직선의 대칭인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원래 함수의 정의역은 역함수의 치역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얘도 치역이 1보다 커 나왔고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얘도 이거와 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y = x라는 직선의 대칭을 하면 그래프 윤곽이 이번엔 이렇게 그려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이퀄 아크 시컨트 x의 아크 코시컨트 x의 그래프입니다. 아크 코시컨트 x의 그래프. 자, 정의역은 1보다 커 나왔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나왔고요. 치역은 마이너스 2분의 8보다 커 나왔고 0보다 작고 0보다 크고 2분의 8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다 점이 포함됩니다. 이 그래프 잘 기억해 두세요. 근데 보통 이 6가지 역삼각함수 중에서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그리고 아크 탄젠트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물론 시간이 나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복습하다 보면은 나머지 아크 시컨트나 아크 코시컨트, 아크 코탄젠트도 자연스럽게 기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입니다. 자, 아크 코시컨트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논리니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 마찬가지로 얘도 아크 코시컨트, 아크 시컨트의 합은 2분의 8입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동일하니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책에는 이제 도형 하나만 갖고 설명했습니다. 그것만 갖고도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끝으로 우리는 이 절을 마무리하기 전에 다음 같은 성질이 성립합니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하나만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만 증명하도록 할게요. 아마 이게 처음에 나오니까 이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2번과 3번은 책에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책에 만약에 혹시 증명이 안 되어 있다 할지라도 같은 논리니까요. 그리 어렵진 않을 겁니다. 하나만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크 코탄젠트가 아크 탄젠트 x분의 1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아크 시컨트는 아크 코사인 x의 분의 1, 아크 코시컨트는 아크 사인의 x분의 1과 같다는 것. 자, 왜 그런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번의 우변과 1번의 좌변이 같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탄젠트 x분의 1을 우리가 편에서 알파라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변에 탄젠트를 합선하죠. 그러면 좌변은 x분의 1, 우변은 탄젠트 알파가 됩니다. 자, 이제 탄젠트 알파, 그러면 이제 도형을 이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알파일 때 여기가 x고 여기가 1이라는 얘기니까 피타고라 정리 쓰면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는 이제 이 우변이 좌변과 같은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것이냐면 코탄젠트 알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코탄젠트 알파는,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다라면은 코탄젠트는 높이분의 밑변이니까 이게 x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도형으로부터 이게 구해졌죠. 양변의 역함수를 취해봅니다. 양변의 역함수를 취해보면 좌변 알파, 우변은 아크 코탄젠트 x가 되는데요. 자, 이제 잘 볼까요? 이 알파랑 이 알파는 같은 알파입니다.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증명이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나머지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탄젠트를 취하고 여기다 아크 코탄젠트를 취한 것은 앞서 설명했던 그 참고 부분에 있는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자연스럽게 성립합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교재 4장 3절 역삼각함수에 대해서 정의하고 몇 가지 성질들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비록 전체 강의 시간은 길었을지라도요, 여러분들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의 그래프의 개형, 정의역과 치역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크 사인 x 더하기 아크 코사인 x는 항상 2분의 파이다 라는 정도 몇 가지 성질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단지 이 시간에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시간이 길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내용만 잘 간추려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둔다면 충분합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 역삼각함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